네. 자, 오늘 3월 24일 금요일 이제 증시가 곧 시작할 텐데 그 PIC 괌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PIC가 이제 아마 퍼스픽 예, I는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로 갈까요? 네, 네. 인터내셔널로 하죠. C는 그러면 센터 갈까요? 센터로 가겠습니다. 네. 태평양 국제센터. PIC 괌이 그런 뜻이 또 있었군요. 대단한 곳입니다. 네, 하여튼 그 가족들과 함께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퍼시픽 아일랜드 클럽. 아일랜드 클럽이에요. 예, 예. 네, 퍼시픽 아일랜드 클럽 PIC 괌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네. 여기에도 한번 좀 주식으로 좀 많이 좀 벌어서 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이게 이따가 제가 뉴스 봤는데 네. 이게 이코노미스트에서 쓴 이 기사예요. 동남아에서 러시아 무기가 퇴출됐는데 최대 승자가 한국이다. 동남아에서 러시아 무기가 퇴출되면 예, 퇴출됐는데 최대 승자는 한국이다. 우리 방산업체들. 예. 그래갖고 뭐 얘기가 러시아 무기를 계속 살려고 하는데 네. 이게 테러 제재가 강화돼서 그렇죠. 러시아가 무기를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한국 무기는 가격, 품질, 금융, 신속 배송.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로켓 배송이죠. 뭐. 네, 그런 것도 해주는 게 네. 있고 또 이게 토착 방위 산업이 동남아에 없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기술 전수도 해준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지정학적 동남아의 지정학적 이슈에 관여하지 않는다. 물건만 판다. 우리는 돈만 주면 된다. 네. 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기사가 있길래 이게 우리나라 요새 방산주 좀 조용한 것 같은데 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뉴스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자, 과연 그러면 이런 뉴스도 혹시 증시에 반영이 될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장이 시작이 이제 50초 전입니다. 될 텐데 네. 아직 뭐 예상가는 못 보고 계시죠? 아니 좀 나왔습니까? 지금 오늘 일단 예상으로는 올라서 시작할 것 같은데요. 빨간색이네요. 9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할 것 같고 코스닥은 좀 급등 출발할 것 같습니다. 11포인트 정도 좀. 근데 일단 예상이니까 좀 출발해야 되겠지만 양시장 모두 다 좀 좋은 흐름으로 일단 출발은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좀 시작부터 끝까지 좋았으면 좋겠네요.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좀 오르면서 끝나면 참 그 한 주간 기분이 좋은데. 주말에 좀 편히 쉬시게. 참 그 시장도 좀 얄미워 어쩔 때 보면. 네. 예, 너무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자, 오늘은 예상가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요. 미국 시장도 뭐 어느 정도 플러스 되면서 끝났으니까 조금 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장 열렸네요. 장이 열렸습니까? 네. 네, 9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장 역시 코스닥이 오늘 세게 가는군요. 네, 오늘 이제 코스닥이 더 좋은 출발 일단 보였고 사실 이제 오늘 코스닥 그 에코프로하고 네. 에코프로 BM이 또 강세로 오늘 또? 와. 에코프로가 5%, 에코프로 BM이 4% 가까이 와. 지금 급등 출발을 또 했습니다. 성일하이텍도 3%, 이 오. 폐배터리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쪽 출발이 좀 좋으면서 일단 코스닥은 좋은데 코스피는 좀 하락 출발했네요. 코스피는 좀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하락세로 일단 출발했고 물론 상승 종목이 더 많긴 합니다. 380개 정도 되는데 일단 지수는 코스피는 좀 하락 출발했고요. 네, 하락 출발했네요. 네, 코스닥은 이제 2차 전지 영향이겠죠. 오늘 7포인트 정도 올라서 0.87%, 819포인트의 출발을 잘 해줬고요. 상승이 953개로 뭐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미국의 마이크론이 좀 많이 올랐죠. 그 영향으로 오늘 SK하이닉스가 1% 이상 강세로 좋은 출발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가 0.5% 정도. 코스피 대형주 중에선 반도체가 일단 좋은 출발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0.3% 정도 올랐는데 다만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또 오히려 삼성 SDI는 1.5% 정도 밀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대형주에선 조금 혼조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고 오늘 올라간 기업들은 일단 이제 반도체가 좀 좋긴 합니다. 그 한미 반도체가 2.7%, DB하이텍이 2.8% 정도 반등을 일단 오전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GS건설이나 LG전자가 소폭
플러스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형주는 대부분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보험주들이 출발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DB 손해보험이 한 5% 가까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현대해상도 마이너스 2% 정도 일단 좀 밀리고 있고 은행주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마이너스 네. 2%. 또 보험주죠. 하나생명도 마이너스 1%.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금융업종이 조금 출발이 좋지는 않은 그런 흐름으로 오늘 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좀 좋은 출발 보였지만 나머지 섹터들이 조금 뭐 코스피는 아직 좀 부진하다 보니까 증시가 약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오늘 코스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가 좀 강하게 출발했는데 지금은 좀 상승폭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까지 좀 밀렸고요. 그러면서 2차 전지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 오늘 그 코스닥에서 가장 좋은 출발 보이는 기업은 ST팜입니다. ST팜. 예. 요게 이제 그 CMO 관련 기업이죠. 근데 네. 유럽 제약사에다가 이제 원료의약품 공급했다라는 이제 그런 좀 공시가 있어서 어제 그 오후에 아마 장 끝날 때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게 반영되면서 네. 주가가 4% 가까이 오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오르는 기업이 그 반도체 부품 회사죠. 원익QNC가 4%.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3.6%, 네. 원익 IPS가 2.6%, 심텍이 3%.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예요. 오늘 2차 그러니까 약간 아침에 2차 전지가 좋은 출발 보였는데 지금은 2차 전지가 좀 밀리면서 오히려 그 반도체 소부장이 좀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ST팜 같은 일부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오늘 조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어쨌든 그래도 계속 견조한 가운데 반도체와 이 바이오가 조금 살아나면서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코스닥은 1% 이상 좀 비교적 크게 오르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요즘에 코스닥에서 좀 제일 부진한 업종이 그 엔터주 같아요. SM이 지금 오늘도 1% 이상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컨텐츠라든가 이런 이제 엔터 업종들은 조금 부진하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코스닥 1000개가 넘을 정도로 뭐 웬만한 기업들은 다 오르고 있어서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는 조금 답답하고 코스닥의 중소형주, 반도체 소부장 이쪽은 굉장히 온도가 좀 뜨거운 그런 모습이 오늘 오전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한 2% 정도 오르다 보니까 그래도 코스피도 좀 낙폭을 조금은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수급 상황은 조금 좋은 편은 아닌데요. 외국인들이 577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이 한 685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인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지금 동반해가지고 오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파는 가운데서도 오늘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은 한 129억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는 좀 사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사지만 나머지 업종은 외국인 기관들이 좀 동반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의료 정밀 업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업종 다 일단 순매수를 오전에 기록을 해주고 있고 특히 코스닥을 지금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800억이나 샀네요. 코스닥을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서 오늘 굉장히 코스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업종별로 보면 역시 오늘은 뭐 반도체의 날입니다. 반도체 대표주에서 DB하이텍이 모처럼 급등해서 오늘 지금 DB하이텍 7% 오르고 있거든요. 그 하이닉스가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뭐 누가 뭐래도 반도체가 좀 가장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회사 중에서는 그 이 열처리 장비 만드는 HPSP가 16%나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장비 좀 상승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들도 동반해서 같이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그 장비 회사들 있죠. 2차 전지 장비가 좀 소재보다는 좀 부진했는데 2차 전지 네, 장비. 장비. 예, 근데 오늘은 TSI가 17%나 올랐거든요. 장비 회사 중에. 그래서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좀 이제 소재에 이어서 좀 뒤늦게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모두 다 장비 업종들이 굉장히 좀 센 그런 모습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박병창 기자님이 그 리포트 하나 소개해 주시면서 삼성전자가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장비가 반입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
기업들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반도체는 이제 마이크론이 이른바 그 광산 속의 카나리아라고 네. 부르는 애거든요. 제일 먼저 실적 발표를 해요. 마이크론? 마이크론이. 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크론 네.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 그 쳐다보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데 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기 앞서서 좀 주가가 네, 어제 주가가 반대 굉장히 좋았잖아요. 좋았죠.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네. 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네. 또 거기에 2차전지 장비, 그리고 IT 부품 회사들, 그 흔히 갤럭시 부품주라 그러죠. 이쪽 스마트폰 부품 네네. 이쪽도 오늘 동반해서 강하고 또 여기에 OLED 관련주들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IT 하드웨어가. 근데 이 중에서 큰 회사보다는 좀 중소형주들이 오늘은 좀 그 상승률 상위권에 다 포진을 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쪽 섹터가 뭐 주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태양광 에너지 쪽이 조금 강세 보여주고 있고, 음식료 업종도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좀 좋은 분위기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거는 금융주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주가 좀 출발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은행 업종이 오늘 좀 부진하고, 미국에서도 오늘 좀 은행주가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카지노 업종이 오늘도 좀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 미국의 참 빅테크는 좋은데 한국의 인터넷 대표주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카카오, 네이버는 오늘도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제 뭐 비료주에서 그 카프로 좀 안 네, 좋았는데 네. 오늘도 네네. 좀 좋지는 않습니다. 카프로가 이제 감사 보고서, 그리고 카프로 영입할까요? 카프로요? 카프로 자동차 프로예요 혹시? 아, 3프로에서 에코프로도 영입하고 카프로도 영입하고 네. 그리고 요새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감사 보고서 이제 안 좋게 나오면 주가 빠지는데, 셀리버리는 이제 그 의견 거절 나왔더라고요. 아유 셀리버리 이것도 굉장히 좀 유명한 그 바이오 기업이잖아요. 셀리버리가 의견 거절이 아유, 의견 네. 거절이면 거래 이제 정지됐네. 상패거든요.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가는데, 아. 그래서 좀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것도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 많이 받았던 아니, 한참 이게 예전에 제가 알기로 10만 원까지 갔던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네요. 2, 3년 전에. 네. 종로에서 그 미용실 하시는 우리 징징이 분이 아마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작년에 네. 그때 한참 이제 빠졌을 때. 잘 정리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네. 예. 작년 이맘때 한번 나오셨던 것 같긴 아니, 한데. 저희가 늘 말씀드린 게 2, 3월 요때는 특히나 그 저 회계 이 예. 관련해서 재무제표 잘 좀 보셔야 된다. 이게 문제 있으면 절대 여기는 그 모험을 걸지 마시라는 그냥 말씀 차라리 많이 드렸어요. 팔았다가 네. 시즌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맞아요. 하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곤 하는데 네. 그래서 아직 뭐 감사 보고서 안 낸 기업들이 좀 있긴 있어서 음. 그런 기업들도 좀 약간 주의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자동차는 오늘 조금 부진한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엔터주, 타이어 뭐 이쪽이 좀 부진한데, 이런 업종들이 오늘 좀 부진한 가운데 그래도 시장이 뭐 어쨌든 오늘 그 반도체가 좀 이끌면서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강세는 이어지는 그런 흐름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코스피가 좀 밀리는 거는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에선 좀 금융주하고요, 2차 전지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3% 정도 급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부진한 게 오늘 조금 코스피에는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일단 시장은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봤고요. 코스닥도 뭐 이렇게 상승폭이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네. 자, 또 아침에 체크해 보신 리포트들 어떤 것 좀 있었습니까? 예, 그 SK증권의 그 최도현 그 센터장님이시죠. 예. 예. 비메모리에서 찾는 긍정적 시그널인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려면 먼저 고객사 재고가 줄어야 되고요. 근데 이건 최근에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하량이 늘면서 재고가 추세적으로 감소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재고가 정상 이하로 떨어질 텐데, 다만 아직도 메모리 출하량이 좀 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사가 재고는 줄였는데 메모리를 사야 되는데 예. 사질 않는 거죠,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출하량은 부진하고 작년 4분기보다도 더 감소할 것 같다. 그래서 아직은 업황 반전 첫 단추도 아직은 끼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업황에 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모리 쪽에 TSMC래요. 근데 TSMC 비메모리 업체들 실적 흐름이 최근 바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TSMC 실적 추정치가 안정화되고 이게 상향 추세로 전환이 되면 과거에도 메모리 업황이 반전했던 경향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TSMC는 이게 독점적인 지위를 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고 소진도 굉장히 빠르고 출하량 증가가 메모리보다 좀 빠른 편인데 이제 좀 TSMC 쪽에서도 3분기부터는 아마 좀 개선될 걸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TSMC의 12개월 1년 후에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아마 그 전에 상승 반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2016년 19년도에도 그때 당시에 TSMC가 먼저 이익 추정치가 돈 다음에 1에서 2분기 뒤에 그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도 올라갔다. 그런 구조로 보면은 메모리도 결국엔 좀 시간이 좀 지난 후엔 좀 돌릴 가능성이 있고 또 여기에 그전과 다른 게 챗 GPT라는 이제 생성 AI가 생겼으니까 예. 이것도 어쨌든 이제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우선순위는 비메모리가 먼저 이쪽도 수요가 먼저 는다. 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해주시기를 일단은 올해 2분기에 출하량이 좀 늘어날 것 같고 3분기부터 재고가 감소하고 4분기 정도 되면 이제 디램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변수는 디램 업체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감산을 해주면 그 시기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게 보시면 이 빨간색이 TSMC의 이익 추정치인데 당시에 이게 밑에 화살표 보시면 먼저 돌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그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닉스의 1, 2분기 후에 이게 이익 추정치가 돌아섰어요. 그래서 TSMC도 당시 2016년, 19년도에 거의 그 궤적을 좀 따라갔기 때문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먼저 돌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이게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이익 추정치입니다. 주가는 항상 먼저 반영하니까요. 그래서 이 TSMC가 이게 이익 추정치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건 국내 업체들한테도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뭐 시멘트도 저도 참 이제 오랜만에 보고서 보는 것 같은데요. 하나증권의 김승준 연구원님이 주택이 안 좋은데 이게 시멘트가 갈 수 있겠냐.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죠. 이게 워낙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2012년, 13년이 지금하고 좀 비슷했는데 당시에 미분양 PF 때문에 그 주택 건설 업체들의 주가나 이익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당시에 시멘트 주가는 좀 오히려 올라갔대요. 왜냐하면 2009년도, 2011년까지 시멘트 가격이 떨어졌다가 11년부터 반등을 해서 12년도, 14년도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 14년에 이제 이익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주가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12년, 13년도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요쪽이 어디냐면 그 건설사들 주가 수익률인데 마이너스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 빨갛게 이게 제가 네모 박스 해놓은 거는 당시에 시멘트 회사들 주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때 성신양해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0% 정도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PF 터지고 막 되게 안 좋을 때인데 예. 시멘트는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도 좀 유사하다. 그래서 시멘트 가격을 보시면 21년 7월에 78,800원인데 작년에 92,400원, 11월에는 105,000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11월 상승분이 또 올해 온기로 반영이 되면 어쨌든 실적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시멘트에 대해서는 좀 너무 주택 업황 안 좋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내용이고 올해 매출은 줄지만 이 영업이익 추정치는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주택이 가진 않더라도 시멘트는 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연탄 가격이 이게 원재료잖아요. 근데 예. 이게 시멘트, 그러니까 천연가스의 좀 대체제, 그러니까 유연탄의 대체제 이 천연가스 가격이 좀 최근에 떨어지고 있어서 유연탄 가격도 지금 같이 좀 동반해서 좀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연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시멘트 회사들한테도 좋은 또 이게 비용이 줄어드니까 네. 그런 면에서 시멘트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뭐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올해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그 시멘트 가격이 이게 올라가는 그 업체별 그 이게 그래프거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시멘트 가격은 또 올릴 만한 작년에 좀 올렸죠. 있나? 예, 작년에 올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이 또 반영이 되나 봐요. 네, 이게 네, 과거 네. 사례가 있으니까 10년 전에도 그래서 너무 시멘트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네,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있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주 쪽인데 이게 조선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그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장남현 연구원님이 쓰셨는데요. UBS의 그 크레딧 인수, 스위스 인수 요것 때문에 선박금융에 좀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크레딧 스위스가 그리스 선주들한테 대출을 좀 해준 것들이 그래요?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선박금융도 보니까 저도 이거 보니까 또 거의 비슷합니다. 부동산 PF 같은 거예요. 그 이 특수 목적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서 SPC를 설립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조선 발주할 때는 반드시 그 SPC 한 곳당 선박 한 척씩 소유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예. 선박금융이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부동산 PF처럼 가운데 SPC가 이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이게 발주를 하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주가 직접 하지 않고 예. 이런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한다. 이게 부동산 PF랑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 CS가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대출을 좀 해줘서 좀 리스크가 좀 우려가 좀 됐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UBS가 그 크레딧 스위스의 기존 선박금융 포트폴리오를 줄여갈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수주나 이런 발주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일부 우려감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크레딧 스위스의 선박금융 노출도가 21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 중에서 한 10번째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선주 100억 달러 중에서 그리스 선주량이 56%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꽤 높은 비중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크레딧 스위스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한국 수출입은행도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11위가.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많아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순서대로 이 선박금융 노출도가 굉장히 좀 큰 편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UBS가 이거를 뭐 그 채권을 뭐 이렇게 회수하는 방법으로 노출도를 줄이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타 금융기관에 양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부실 채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표 당시보다 지금 왜냐하면 성과가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무리 없이 이건 진행될 것 같고, 그래서 우려하는 건조계약 취소 가능성이나 이런 건 좀 높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전 세계로 봤을 때 CS 비중이 그러니까 선박금융 노출도로 보면 3.4%라 아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국책은행이나 이런 국가별 보증기관 이런 또 연계한 시중은행들이 또 있기 때문에 단지 너무 CS 때문에 좀 조선업종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고, 마지막으로 이게 국내 대형 조선사 수주 잔고 중에서 그리스 선주 비중이래요. 좀 현대중공업은 좀 높은 편이고요. 한 15.8%. 예. 이렇게 순서대로 삼성이 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그리스 선주들이 이제 발주한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국조선 아직 가지고 계세요? 한조회. 예. 그건 이제 평생 가는 주식이죠. 평생 아. 네, 헤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헤어질 결심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사시면 거의 매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장기 투자인가요, 방치인가요? 아니, 팔 생각 있으면서 왜 사죠? 할 걸 사질 않아요, 저는. 워렌 버핏 스타일이네요. 워렌 버핏이죠. 자, 지금 한국조선해양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7만 올해 들어서. 와. 근데 저게 CS가 그냥 뭐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뭐 한번 점검해 본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을 보더라도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조선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거나 뭐 그럴 만한 이슈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뭐 CS 망했을 때 CS 문제가 생기면은 선박금융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네, 맞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중도 좀 적은 편이네요. 네, 적은 편이죠. 또 우리나라는 또 수출입은행에서도 예. 많이 보증들을 해주니까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파산했다면 좀 파장이 있었겠죠. 아, 그렇겠죠. 예, 근데 예. 이제 그래도 UBS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큰 영향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은 올해는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주가는 좀 네, 올해는 실적은 좋다라고는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유가 천연가스에 또 주가 연동이 많이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 좀 하락이 약간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보고 아니,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데 조선이 왜 빠집니까? 아니, 과거에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식구당이잖아요. 예. 아니, 과거에 그랬으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시장이 느낀다고요. 아니 그게 네. LNG를 싣고 다니잖아요. LNG 다니는데. 선이. 네. 그럼 LNG 가격이 높으면 네. LNG를 많이 싣고 다니려고 할 거 아니에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아니, 자, 싸졌죠. 예. 에너지 가격이 싸졌죠. 예, 예.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싸니까.
그럼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싸면 들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좀 올라가면은 네. 그 선주들이 야 이거 그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발주를 많이 낸대요. 그래가지고 조선소 쪽에다 주문이 들어온다는 거고. 그리고 LNG 프로젝트도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예. 거기 이제 프로젝트 하는 쪽에서 더 많이 하니까 예. 그냥 에너지 가격 그냥 낮아도 됐다 발주합시다. 됐어 우리. 됐어. 예. 됐어. 우리 주문 하나 넣죠. 됐다고. 중고차 안 해. 팔아가지고 됐어. 안 해 이제 더 이상. 2천억짜리 LNG 선 하나 더 이상 안, 하죠. 안 사니까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조선 쪽 리포트가 또 약간 있었군요. 이제 그런 금융 리스크가 있지 않냐. 음. 그래서 그걸 좀 점검하는 자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참 그 거시 이슈 좀 많았었는데 요새 좀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이번 주에 좀 어떠셨던 반응들이 좀 있어요? 거시경이 별 관심이 없으세요. 아, 다 2차 전지예요. 아 갖고 있냐 없냐. 그거 웬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들. 가진 사람들끼리 또 언제 들어갔냐. 예, 맞아요. 예. 일찍 들어간 분들이 그러니까 위험하다니까. SVB가 사실 이게 아직도 진행 중인데 그거에 별로 관심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2차전지 말고 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반도체에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쵸. 왜 안 가냐? 맞아요. 반도체.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많이 가긴 하는데,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네. 아까 8% 오르는 것 같은데. 예, 오늘은 반도체가 확실히 좋네요. 예. 오우 15% 올랐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뭐 하는 회사예요? 이 장비. 창비. 반도체 장비? 예, 예. 이게 근데 주성이 그 매출 비중이 좀 많은 게 중국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어제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괜찮나? 얼마예요 지금? 객단가가 더 중요하시죠? 그건 그게 중요하죠. 얼마인데? 14,720원입니다. 14,720원. 이게 불과 얼마 전에 12,000원도 안 했었어요. 진짜 주가는 딱 내가 좋아하는 레인지에 있고 아, 레인지가 그래요? 15,000원대면 내 딱 좋아하는 그래요? 건데. 왜냐면 막 너무 동전주도 사실 조금 그렇고 15,000원대면 괜찮은데. 또 주성 엔지니어링 주주분들이 참 통장에서 한번 또 돈 좀 박박 긁어 모아볼까. 이제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아 주성 엔지니어링.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주주분들이. 15,000원. 안 돼. 그렇죠. 15,000원이면 딱 좋은데. 그러면 600주면 얼마야? 600주만 1,000 정도 하는 거네, 그죠? 아 입맛 다셔지는데. 자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산업계 취재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전망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네. 전망을 안 하는데 얼마 전에 트렌드 포스요. 트렌드포스에서 그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재고 공급 수요 예. 대비 숫자 전환되는 거 발표를 네, 맞아요. 했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시그널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주가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주가는 실적에 비해서 너무 빨리 선행을 해가지고 네, 서로 설레발을 엄청 쳐요. 이게 바닥인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 네. 근데 트렌드포스 내용 보면서 또 다시 들었던 느낌이 이제 바닥인가 아닌가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있는 그런 오늘은 계절인 것 분위기가 같습니다. 마이크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카나리아 얘기하신 것처럼 마이크론이 움직여 버리니까 네. 좀 그런 쪽에 대한 좀 확신이 오늘 좀 드는 게 아닌가 시장을 보니까 그래서 움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리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확인되고 나면 주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래요? 네. 지금 저 주성 엔지니어링 종토방에 가봤는데 정프로 올 것 같다고. 오 진짜 떴어. 빨리 튀어. 정부로 올것 같습니다. 정토방에. 이거 걱정이네. 그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걱정들어가지고 그분들. 벌써 봐. 뭐야 이거. 벌써 13%대로 좀 약간 꼬리 생깁니다. 윗꼬리. 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그 반도체 장비. 예. 네, 장비. 자 리포트는 다 봤죠? 네네.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네. 이따 또 스무고수 찾는 시간이 잠깐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염승환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